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고 희망 없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낙담을 하고 있던 차에 윤석열 후보라는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저는 역사 잘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지 않아서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큰 줄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는 정조와 같은 임금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또 이준석 대표는 정약용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또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고 회장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냥 어설프게 비교해보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또 정조대왕과 정약용 선생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영원한 스승이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이 일을 하고 나라를 지켜가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임금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즉 국민의 목숨줄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현군으로 알려진 정조대왕은 사람이 보는 눈이 있었기에 정약용 선생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정약용 선생으로 인해서 조선시대에 저는 문예부흥 시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조대왕께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면 정약용 선생은 오늘날의 정약용 선생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조대왕은 사도세자 아들로 그 어머니의 아픔을 깊이 새기고 엄청난 효자였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효자는 만행의 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자인 마음을,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시대, 문예부흥 시대를 이끌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정조대왕과 같이 사람을 쓰는 눈, 해안을 가진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장래 흥망성쇠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같이 품고 가는 거, 이거는 희망적인 시그널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 또한 정약용 같은 그러한 전문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때라야 대통령도 같이 빛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얼마나 개판 5분 전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 대한민국의 개판 5분 전, 정말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망그러져 있는 이런 정치판에 개혁을 하고자 젊은 몸으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윤석열 후보가 알아본 거 아닌가, 알아본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정조대왕과 정약용 선생의 저는 비유를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임금과 신하가 대한민국 문화의 문예부흥을 이루는 기초를 저는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유신으로 인해서 독재를 함으로써 그 끝이 비운의 대통령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것은 본인과 본인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 점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카이스트를 만들고 의료보험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하고 과학자들을 키우고 이로 말할 수 만큼 많은 한국의 근대화의 기초를 다 그때 닦아놓은 걸 지금 우리는 그걸 파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항제철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제철소를 세워야지만 대한민국의 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박태준 회장으로 꼽고 알아봤다는 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박정희 대통령에도 있었던 것이죠. 해안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언젠가 포항제철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 포항제철 박물관에서 종이마패를 봤습니다. 종이마패, A4 용지 하나에 그냥 아주 허름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종이 한 장이 액자의 표구가 돼서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 종이마패의 내용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이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누구도 이 포항제철을 건설하는데 간섭하지 말고 참여하지 않도록 그걸 정치 외풍을 막아달라. 그래서 그걸 막아주겠다고 한마디로 박태준 회장한테 서약을 해준 겁니다.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겠다. 누구도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 그것이 오늘날의 포항제철을 만들게 된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오늘날의 포항제철을 만든 저는 결정적인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7위국으로 올라서는데 조선, 자동차,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최첨단 반도체, 바이오까지 지금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깝죽거리는 진보라 그래야 되나요? 진보도 아니죠.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진보라는 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전문 집단이죠. 뭐든지 하면 반대하는 집단이죠. 영종도 공항 반대하고 모든 것을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거 반대하고, 그들은 반대를 전문업으로 하는 집단이지 진보도 아니죠.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의 문예부흥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문화선진국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문턱에 서 있습니다. 즉 이것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해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만, 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는다면 영조대왕과
정약용 선생,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과 같은 그러한 정말 굿 케미로서 대한민국을 문화선진국으로 한 단계 훅 올려놓을 것 같은 그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